계엄령 해제 결의가 나고 김용현이 국회에 500명을 보냈다라고 말하자 내란범 윤석열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는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용현이 쿠데타 당일 낮에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용현이 그날 얘기가 새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를 서두른 게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한편 윤석열은 국회에 투입되던 군에게 군인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의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석동현 씨는 윤석열이 체포의 채자도 얘기 안 했다라고 두둔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모든 신문은 국민 여론이 있고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검 거부권 행사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결론 짓겠다는 게 한덕수 쪽의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지요.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장기화해서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아니면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데 그 기각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네요.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석열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만큼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가 만일 윤석열 구속마저 실패한다면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게다가 구속한다 하더라도 기소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구속 수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기준으로 20일을 꽉 채워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즉각 기소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풀려납니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로 지난 토요일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여의도 탄핵 집회 참가자 추정 인원을 측정해보니 오후 4시에 41만 7,83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배로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2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인원을 가늠해보기 위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별 집회 추산 인원을 합산해보니 중복됐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170만 7,027명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인구가 66.6%로 가장 많았고 서울 내에서는 관악구에서 들어온 인구가 11,07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세계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1,500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국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혁신 기술 개발이나 노동정책 개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재직자이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는 조건부 임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엎어진 것입니다. 한화 생명보험 직원 등이 재직조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면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인데요. 비슷한 소송에서 회사 쪽 손을 들어준 현대자동차 직원의 소송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